자, 이번 시간에도 2차 방정식 개념 설명 간단히 드리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차 방정식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방정식이 뭔지를 정의를 내려주셔야겠죠. 그럼 방정식을 정의하기를 방정식이란 건 미지수 값에 따라서 방정식은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짓이 될 수 있는 등식이다. 그랬을 때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라는 건 결국에 이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미지수 값을 찾는 과정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과정, 해를 찾는 과정,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식의 형태가 생겨먹었기를 a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b의 x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띨 건데 여기서 강조드린 거는 최고차 개수인 뭐는 a 값은 절대 0이 돼선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활용한 풀이가 있는데 요 인수분해를 활용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죠. 어떤 주어진 2차식을 a 곱하기 b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요 값이 0이라면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0이 나오기 위해선 앞에 곱해져 있는 a 값이 0이 되거나 또는 b 값이 0이 되면 된다 라는 논리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을 활용한 풀이. 완전 제곱식. 이건 이제 문제를 위한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좀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기를 가령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플러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얘를 인수분해로 풀어주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플러스 1 하나랑 x 플러스 2 하나로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값이 0이다. 그럼 따라서 두 개로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선 앞에 곱해져 있는 x 플러스 1이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곱해져 있는 x 플러스 2가 0이 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x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x 이꼴 마이너스 1 또는 x 이꼴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활용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은 여기까지 묶어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묶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반띵이죠. 2분의 3에 대해서 전체 제곱 원래 없는 데 갖다 쓴 거 4분의 9를 빼주실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원래 있던 2는 그대로 그 값이 0이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x 더하기 2분의 3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정의하기를 얘가 지금 4분의 8이죠. 그러면 넘어가면 4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어떤 값의 제곱이 4분의 1 그럼 어떤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2분의 1이다.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2분의 1 이 마창을 정리해주게 되면 위에 있는 값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요 완전 제곱식을 이제 일반화 해둔 근의 공식이죠.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이다. 근의 공식 같은 경우에 일단 식을 써놓고 출발을 해보면은 근의 공식 x 값을 정의하기를 2a분의 마이너스 b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갈 건 b제곱 마이너스 4의 ac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요 식에 대해서 근의 공식 적용시켜주게 되면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주게 되면 x를 정의하기를 2a분의 즉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갈 건 9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8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값이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의 공식을 쓰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죠.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때는 짝수 근의 공식을 적용시켜 주기를 짝수 근의 공식은 이렇게 정의하죠. x 이꼴 a분의 마이너스 b의 반띵이다. b의 프라임은 반띵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루트 안에 들어갈 건 b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인수분해, 두 번째가 완전 제곱식,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이 있다. 인수분해란 건 주어진 식을 곱하기 꼴로 나타냈을 때 앞에 있는 값이 0이 되거나 뒤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근의 공식은 정의하기를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다. x 개수가 짝수일 땐 짝수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일단 2차 방정식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근의 공식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은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은 판별식이라고 부르면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뽑아서 얘를 판별식 d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주기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뒤에 루트가 살아남아 있는 거니까 얘는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판별식이 0일 때는
루트 안에가 0이기 때문에 근이 2a-b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근이 몇 개다? 1개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루트 안에가 음수일 때니까 중등수학에서는 루트 안 음수는 정의할 수 없으므로 근이 빵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경계가 되는 순간을 찾아봐라. 그럼 결국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이겠죠.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순간에 대한 표현 방법이 또 제시되어 있기를, 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다, 중근을 가질 조건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요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조건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x 계수가 짝수일 땐 짝수 판별식을 적용시켜 주기를,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나타내고, 얘는 여기 b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그대로 가져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b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선 2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 저한테 지되어 있기를, 방정식이 주어져 있기를,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요 방정식의 근이 x 이꼴 알파 또는 베타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얘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a에 대해서, 최고차수 a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인수를 갖는다. 뭐를 인수로 갖냐? x-알파 곱하기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값이 0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을 a로 나눠 주시게 되면은, 요 식에 대해서 양변을 a로 나눠 주시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양변을 a로 나눠 주시게 되면 x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 플러스 a분의 b에 대해서 x 하나, 그다음 더하기 a분의 c는 0이다 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식을 마찬가지로 양변을 a로 나눠주시게 되면 x-알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베타 그 값이 0이 나올 건데, 얘를 전개해주시게 되면 x의 제곱으로 출발을 해서 전개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 다음 여기 x 다 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에서는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요 관계의 식이 하나 성립하기를, 여기서 요건 지금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는 지금 x의 개수가 a분의 b로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요 과정에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정의하기를, 두 근의 합은 지금 여기 합은 마이너스 합이 a분의 b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그냥 a분의 c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a분의 c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조금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얘를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최고차를 기준으로 잡고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하면 두 근의 합, 얘를 기준으로 잡고 그냥 예분의 예 해주게 되면 이건 두 근의 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얘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2차 식이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근의 합에 대해서 마이너스 합이 들어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두 근에 대해서 곱이 들어온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 문제를 풀어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최고차가 1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 근이 각각 4와 5로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주기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 정리를 통해서 x-4 하나, 그 다음에 x-5 하나, 이 값이 0이다. 얘를 전개해주시게 되면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9의 x 하나, 플러스 20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요 두 근이 나왔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을 작성해주기를, 두 근의 합은 9다. 두 근의 곱을 작성해주기를 2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합 x 닫아주시고, 그 다음 곱은 그대로 가져오자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두 번째 풀이를 언제 쓸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럴 때 쓸 겁니다. 최고차 개수가 1이고 이번엔 한 근이 제시되어 있기를,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로서 제시되어 있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린 요거에 대해서 무리근 성질을 쓰기 위해선 개수가 무슨 수인가를, 유리수인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라면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라면 다른 한 근은 1 빼기 루트 2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근의 합과 곱을 작성해 주셔야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을 정의하기를, 두 근의 합은 얘 더하기 얘니까 계산해 주시게 되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얘 곱하기 얘인데 합차에 의거해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뺀다.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토대로 식을 작성해 주시게 되면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합,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쓰자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방정식은 항상 는 0의 형태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레벨 2의 2차 방정식의 풀이 1부터 해가지고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bx c는 0이다. 이 형태가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때 최고차의 수인 뭐는 a 값은 0이 돼선 안 된다는 조건에 유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지금 x 세제곱이 등장했는데 그럼 x 세제곱을 날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곱해져 있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x제곱의 개수인 요만큼은 0이 되어선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두 번째는 a의 제곱 마이너스 5의 a 플러스 6이 0이 돼선 안 된다. 요 각각의 방정식을 풀어 주시게 되면 얘 2랑 3 내렸을 때 마이너스는 여기. 그럼 따라서 될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밑에 방정식 풀어주시게 되면 2랑 3 내렸을 때 마이너스 둘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때 될 수 없는 a 값은 2가 돼선 안 되고 또는 동시에 그 다음에 3도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m으로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m 값이란 건 x자리에 대입했을 때 는 0이 성립되도록 하는 값이라는 거겠죠. 그럼 x자리에 m 값을 대입해 주게 되면 m제곱 플러스 2배에 대해서 m 하나 일단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값을 보니까 6m 값을 지금 6-m의 제곱으로 나눠봐라 라고 했는데 6 빼기 m 제곱을 내가 정의하기를 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얘랑 얘를 이항 시켜주게 되면 2배에 대해서 m 값이 6-m 제곱이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6 빼기 m 제곱이란 값은 그냥 2배에 대해서 m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플러스에 대해서 3m제곱 m-3으로 나눠봐라.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m 빼기 3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도 m-3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요것만 남기고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배에 대해서 m-6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마이너스 m제곱이다. 양변을 2로 약분해주게 되면 m-3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2분의 1 m제곱이다. 그럼 요 m-3만큼이 마이너스 2분의 1 m제곱이니까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m제곱. 그럼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9번 문제 볼 건데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즉 가령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으로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가 2로서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물어볼 사항은 반드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물어볼 거고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각각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즉 제곱의 합을 정의하기를 합의 제곱,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빼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차를 구할 수는 없고 얘 제곱을 정의하기를 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4개 빼는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9번 문제를 봐주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알파라고 한다 했으니까 x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는 0이 성립하겠죠. 그럼 따라서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배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1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0이다. 근데 지금 구하는 식의 형태를 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인데 그럼 주어진 식의 양변을 알파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정의하기를 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우리한테 합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즉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제곱의 합을 정의하기를 합의 제곱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빼자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곱은 1이니까 그냥 2만 남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합의 제곱은 36, 거기서 2만큼 빼라 했으니까 답은 34. 그러므로 9번의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음같이 제시되어 있을 때 a, b는 모두 15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모두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x자리에 a-b를 대입해주게 되면 a-b에 대해서 제곱 하나 마이너스 a에 대해서 a 빼기 b 하나 플러스 2b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를 마저 전개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a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ab 하나 플러스 b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2b의 제곱은 0이다 나오겠죠. 얘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a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3b제곱 남을 거고 그 값이
A, B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A, B는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B로 나눠줘도 무방하겠죠. 그럼 따라서 양변을 B로 나눠주게 되면 A 값을 정의하기를 3배에 대해서 B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A는 3B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주게 되면 아무래도 큰 값인 B를 기준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럼 B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대입을 해주게 되면 B값이 1일 때, B값이 1일 때는 A값이 3이다. 이렇게 해서 쭉 대입할 수 있는 B값을 생각해 주게 되면 B값은 5까지밖에 대입을 못하겠죠. 그랬을 때가 A값이 15가 나오니까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B값은 5까지 대입할 수 있다. 그럼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5개가 되므로 12번의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얘도 한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알파를 대입해주게 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걸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생겨먹은 식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얘는 한 번에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여기까지만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랐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알파에 관한 2차식이니까 요 식을 2차식이 나오게끔 정리해 주게 되면 알파에 대해서 세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알파에 대해 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세제곱으로 묶으면 괄호 안에 들어갈 건 알파의 제곱 하나 들어갈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6에 대해서 알파 하나, 그다음 플러스 9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 원래 있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은 그대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좀 정리해 주게 되면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지금 알파 제곱이 등장을 하였으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을 알파의 제곱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알파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4알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를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 알파 제곱 자리에 4알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알파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8 나오겠죠. 그다음 원래 있던 것들은 그대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알파의 세제곱 하나, 그다음 플러스 알파의 4제곱이죠. 그다음 플러스 8배에 대해서 알파의 세제곱, 그다음 뒤에는 그대로 있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다시 한 번 더 알파의 제곱이 등장하게끔 식을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알파 제곱으로 묶어 주셔야겠죠.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알파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4알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원래 있던 것들은 그대로 써주고, 근데 또 가만 보니까 요만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얘만 남기고 이항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이번엔 알파 제곱만 남기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배에 대해서 알파만 남기고 이항 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전개 해주게 되면 2배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2배에 대해서 알파의 제곱 하나, 일단 뒤에 원래 있던 거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알파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요만큼을 또 다시 정의하기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배에 대해서 알파란 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요거죠. 요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4. 그러므로 13번의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mn이 10보다 작은 자연수이고 2차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을 때 요거의 한 근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랬을 때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얘 지금 보자마자 다른 한 근이 m 더하기 루트 2에 n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개수를 살펴보는 거죠. 얘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여야지 된다라는 거죠. 개수가 유리수여야 된다. 근데 보니까 m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자연수, 7 곱하기 자연수. 그럼 둘 다 유리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이러한 무리근 관계가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두 개의 근이 나왔으니까 두 근의 곱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두 근의 곱은 일단 요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얘분의 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7n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주어진 두 근에 대해서 곱을 정의해주게 되면 합차에 의거해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자. 그럼 2n이다. 그럼 따라서 m제곱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9 곱하기 n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생각해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니까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1 같은 거 가능하겠죠. n자리에 1.
그럼 n값이 1일 때 m값은 m제곱인 9인 거니까 n값은 3이다. 그 다음에 n값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3의 제곱 즉 제곱수니까 n자리엔 제곱수만 들어와야 된다. 그럼 1 다음에 제곱수인 4가 들어와 주시게 되면은 이때 m값을 정의하기를 m제곱이 36이다. 그럼 이때 m값은 6. 그 다음에 n자리에 9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 m값은 9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순서상은 요게 다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mn의 순서상의 개수는 3개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최종적인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다음같이 주었을 때 이때 b제곱분의 a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솔루션은 한 근을 다음같이 제시했으니까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풀지 않고 얘를 봤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얘를 보면은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이 6이 나온다 라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요거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요 한 근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근이 알파인 거니까 x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럼 따라서 x에 알파를 대입해주게 되면 알파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6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알파가 지금 a 플러스 b분의 a 빼기 b라고 했으니까 요거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알파분의 1이라는 건 지금 요거에 역수를 취한 거니까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요 식을 살짝 정리해주게 되면 통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분모는 그대로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2ab 여기서 2ab 나오니까 두 개 날라가겠죠. 그럼 따라서 2배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근데 그 값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약분해주게 되면 정의하기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3배에 대해서 a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요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4배에 대해서 b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2a 제곱이다. 그럼 따라서 a 제곱이란 건 2배에 대해서 b 제곱이다. 근데 구하는 식을 보니까 a제곱을 b제곱으로 나누라 라고 했죠. 나눠봐라. 그럼 따라서 a제곱을 b제곱으로 나누는데 지금 a제곱이 2b의 제곱이니까 대입해주게 되면 2b의 제곱을 b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답은 얼마?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최종적인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로 잡았고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베타라고 잡았을 때 알파 값은 베타분의 1이랑 같지 않다고 했고 이때 구하는 값은 다음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요 구하는 값을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 값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결국에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구하는 게 되는 거고 문제 조건을 하나씩 해석을 해보시면은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a에 대해서 알파의 제곱 그다음 5a의 알파 하나 그다음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주게 되면 b에 대해서 베타의 제곱 그다음 5a에 대해서 베타 하나 그다음 플러스 여기 a죠. 여기 b 맞죠? b고 그다음 여기가 플러스 a다. 그 값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베타분의 1의 형태니까 요 식의 양변을 베타 제곱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베타 제곱으로 나눌 때 베타 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 근을 베타라고 한다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베타가 0이라면 0을 대입했을 때 는 0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a 값이 0이다라는 건데 지금 a랑 b를 곱해서 음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a 값이 0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는 0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변을 베타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양변을 베타의 제곱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얘를 베타 제곱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a에 대해서 베타 제곱분의 1 하나 나올 거고 요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5a에 대해서 이번엔 베타분의 1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요 식이랑 요 식을 봤을 때 두 개를 연립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거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빼주게 되면
A에 대해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하나 들어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5A에 대해서 들어올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하나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B는 다 달라서 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A로 나눠 주시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플러스 5배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로 묶어주시게 되면 알파 빼기 베타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더하기 5, 그 값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알파랑 베타분의 1은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5니까 구하는 건 이거의 제곱, 즉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을 구해주게 되면 25가 나오게 되므로 17번의 최종적인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두 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f의 n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주기를 f2는 6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 f의 k가 19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예시를 줬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럼 f의 2가 6이다, 즉 n 값이 2일 때 요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겠죠. 그럼 n 값이 2일 때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x의 제곱으로 출발을 해서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1에 대해서 x 하나,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2 마이너스 20이죠. 20이다.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은 0이다. 요거에 대해서 근을 구해주게 되면 x값은 2 또는 9가 나오는데, 그럼 이런 얘기죠.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정수라는 거는 어디부터? 2부터 9 사이에 들어있다 라는 거고, 요 개수를 세주게 되면 3, 4, 5, 6, 7, 8까지 해서 6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요 식의 형태를 보면은 결국에 요 정수에 관해서 식이 나타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요 식을 가만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요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6n의 x, 그다음 마이너스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n 하나 내려오고 1 빼기 5n 하나 내려올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n 마이너스 5n의 제곱, 그 값이 0이다 라는 건데, 얘 인수분해 되기를 n 하나 내려오고 1 빼기 5n이 하나 내려왔을 때 두 개 더해서 지금 마이너스 6n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하나는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근이 될 수 있는 x값이란 건 x값은 n 또는 x값은 5n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해주게 되면 n이 있고 5n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얘를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4n 남을 거고 여기는 1이다. 근데 이때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문제 상황이 세팅되어 있기를 지금 정수의 개수가 198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n 대신에 지금 k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에선 여기에 k, 여기가 5의 k-1이다. 일 때 어떤 정수의 개수가 어디부터 k부터 5k-1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이게 198개가 나오고 싶다라는 건데, 정수의 개수를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1부터 10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얘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8개죠. 8개 어떻게 나왔느냐, 10에서 1을 빼고 추가적으로 1만큼을 더 빼줘야지 그래야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왜 등호가 하나씩만 들어가 있을 때, 요렇게 있거나 또는 요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때는 정수의 개수가 그냥 10에서 1만 빼주면은 9개, 얘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있을 때는 10개죠. 근데 10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10에서 1을 빼고 플러스 1만큼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10개가 나온다 라는 걸 똑같이 요 예시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둘 다 자연수죠. 둘 다 자연수니까 따라서 5k-1에서 k만큼을 뺐을 때 얘는 지금 둘 다 등호가 안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다? 198개다 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4k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즉 넘어가면 200이죠. 그럼 따라서 k 값은 50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k 값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이제 큰 것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새로운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작은 것을 b라고 할 때 이때 a 값을 b 값으로 한번 나눠봐라.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보시면은 요만큼을 좀 새롭게 정의하기를 2020이란 건 결국에 2021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022는 결국에 2021 플러스 1이다. 즉 얘를 전개하면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형태겠죠. 그럼 따라서 x의 계수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기를 요 안에 들어갈 값은 2021의 제곱에서 1만큼을 뺀 거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비로소 인수분해가 보이는데 내려주기를 1 내릴 거고, 여기는 지금 2021의 제곱 하나, 그 다음에 1 하나 내렸을 때 마이너스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큰 값을 a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a 값은 2021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 값은 그냥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죠. 얘는 2021 하나랑 1 하나 내렸을 때 마이너스는 여기, 그랬을 때 작은 것을 b라고 한다 했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021이죠. 2021. 그쵸? 문제 구하는 거는 a를 b 값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얘를 나눠주게 되면 답은 2021이 된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24번의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 이꼴 2일 때, 이때 다른 한 근을 a라고 한다. 이때 a의 101제곱에 1의 자리 숫자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보자마자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의 개수인 a-1은 0이 돼선 안 된다 라는 걸 반드시 써주셔야겠죠. 그럼 따라서 a 값은 1이 돼선 안 된다 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x는 2를 근으로 갖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x자리 2를 대입해주게 되면 4에 대해서 a-1, a-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이다. 그 다음에 더하기 4a 플러스 6,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a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a 같은 경우에는 4a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4a니까 8에서 2를 뺐죠. 그럼 6a다. 그러면 6a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6, 그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럼 주어진 식의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주시게 되면은 이 식을 정리하기를 a의 제곱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a, 그 다음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랑 1이 내렸을 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a 값이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2다. a 값은 2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 자리에 2를 대입해서 다시 방정식을 세워주시게 되면 a 자리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a 자리에 2, 그럼 이 식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a 자리 2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여기가 4 플러스 2 더하기 3이다. 그럼 마이너스 9x죠. 마이너스 9의 x. 그 다음 2 집어넣으시게 되면 8 더하기 6이니까 14다. 14는 0이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7, 2 내렸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a 값은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의 1제곱은 그냥 7이죠.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이거에 지금 1의 자리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49인데 어차피 1의 자리만 보는 거니까 그냥 9라고 봐도 되겠죠. 9.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은 여기다 7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도 지금 1의 자리만 보는 거니까 여기 9에다가 7만큼만 곱해봅시다. 그러면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도 그냥 편의를 위해서 9라고 쓰겠습니다. 9. 그 다음에 a의 4는 1의 자리만 관찰하는 거니까 여기다 7만큼 곱해주게 되면 1. 보니까 a의 5가 다시 뭐가 나온다?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반복되는 주기가 4주기다. 4칸의 간격으로 계속 반복된다. 그럼 따라서 a의 101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101이라는 결국에 4로 나눴을 때 101을 4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지금 25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25라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럼 얘가 똑같은 건 정확히 뭐다? 얘는 a의 100이랑 똑같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101이니까 이거의 1의 자리 숫자는 결국에 얘랑 똑같겠죠. 여기랑.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의 101승, 101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7이다. 그래서 30번의 최종적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3개의 2차 방정식이 각각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갖고 그 다음에 공통 근이 양수다 라고 했을 때 뭐 다음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2랑 a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가는
x는 2 또는 x는 a에서 근이 발생하겠죠. 얘 또는 a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이니까 인수분해 하기를 3a 4이다. 마이너스는 a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따라서 근을 갖기를 x 이꼴 3a 또는 x 이꼴 마이너스 4이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4랑 b, b에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근을 갖기를 x 이꼴 마이너스 4 또는 x 이꼴 b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공통근인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가 조건을 보시면 가를 보시면 지금 x는 2라는 양수의 근이 나와 있죠. 그럼 따라서 공통근이 x 이꼴 2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일단 다 조건을 보시면은 다를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b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동시에 나 조건을 보시게 되면, 나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b값이 2니까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a가 2다. 그럼 따라서 a 값은 3분의 2다 라고 했을 때 뭐 a랑 b에 대해서 정수 조건이 없으니까 요게 맞게 찾은 거겠죠. 대신 구하는 거는 a 값에 3배 튀기고 b 값에 2배를 튀겨서 더하라고 했는데, 그럼 a 자리에 3배 튀겨주게 되면 2, b에 2배 튀겨주게 되면 4, 그럼 2개 더하면 답은 6. 그래서 35번의 최종적인 답은 6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때 a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b 값을 정했을 때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판별식이 0이다 를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지금 x의 개수가 짝수, 그렇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정의하기를 반띵의 제곱이죠. 반띵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다. a의 제곱 마이너스 예 곱하기 예, 그럼 36에 대해서 b, 그 값이 0이다. 그럼 따라서 a 제곱을 정의하기를 36에 b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b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죠. 근데 b 또한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의 제곱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값은 16이죠. 즉 b 자리에 16, 즉 4의 제곱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는 a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얘는 36이라는 결국에 6의 제곱, 그다음 b는 4의 제곱. 그럼 따라서 이때 a 값은 2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b 값을 점점 키워나가면 되겠죠. 그럼 b 값이 5의 제곱일 때는 a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6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이때 a 값은 30이다. 그 다음에 b 값이 6의 제곱일 때는 a 제곱을 정의하기를 얘는 6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 즉 a의 값은 36이다. 이렇게 해서 점점 커져 나가겠죠. 계속 정의를 하다 보니까 a 값이 커지는 간격이 너무 작죠.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b를 기준으로 b가 두 자리 자연수, 제곱수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은 9의 제곱이겠죠. b가 9의 제곱이 되는 순간, 그렇죠? b가 9의 제곱이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a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6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이다. 그럼 이때 a 값은 9, 6에 5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값이 될 수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10의 제곱은 안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를 넘어가니까. 그럼 따라서 a 값은 54다. b 값은 81이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를 정의하기를 81 더하기 54 더하기 81이다.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135가 나오겠죠. 그래서 36번의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다. 이때 이 그림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으로 적절한 거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얘는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정의하기를 x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 x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 플러스 2배에 대해서 x 하나, 그 값을 뭐 네모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원래 있던 넓이에다가 1씩 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넓이가 x제곱 2x, 그 다음에 네모만큼 있었는데 1씩 더했다 이꼴 1씩 더했다 라는 거니까 얘를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네모 플러스
1이다. 그럼 결국에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 중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식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를 가만보니까 5번을 보시면 얘를 정리하기를 x의 제곱 2x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결국에 얘를 완전적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뭐 블라블라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쓸 수 있는 거는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42번의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이때 세자리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얘를 풀어주게 되면 어떤 값의 제곱이 2k다. 어떤 값의 제곱이 2k니까 따라서 어떤 값을 정의하기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s 루트의 2의 k다. 그럼 근을 계산해주게 되면 x 값을 정의하기를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k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수가 나오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요 루트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따라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2에 대해서 k값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k값을 정의하기를 k가 반드시 2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때 k가 세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직접 대입해 보셔도 됩니다. n자리에다가 얘가 세자리 자연수가 나오려면 8의 제곱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64 곱하기 2부터 세자리 자연수. 이렇게 쭉쭉 대입을 해 보시다 보면은 이제 22의 제곱까지 나올 수 있어서 결국에 이걸 만족하는 k 개수는 8부터 22까지다. 해가지고 정수의 개수니까 얘에서 얘 빼고 22에서 8만큼 빼고 둘 다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걸로 해서 구해주게 되면 답은 1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결국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k의 값이 제한되어 있기를 100보단 커야 될 거고 1000보단 작아야겠죠. 근데 k 값이 2배에 대해서 n제곱이니까 이 n제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양면을 2로 나눠주게 되면 50부터 n제곱은 500까지다 쓸 수 있고 n자리에는 마찬가지로 8부터 출발해서 22까지 가능할 테니까 그럼 요거의 정수의 개수, 자연수 k의 개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3번의 최종적인 답은 15개 즉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큰 거를 p, 작은 거를 q라고 했을 때 세 점을 잡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은 두 근이 나왔죠. 그럼 두 근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야 된다 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저한테 2차 방정식 제시되어 있기를 ax의 제곱이다. bx, c는 0의 형태가 나와있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을 각각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개수에 대해서. 그럼 두 근의 합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예분의 예, 즉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예분의 예, 즉 a분의 c 라고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분명 요거 제곱의 합을 물어볼 거고 차를 물어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하기를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빼는 형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차는 한 번에 구할 수 없다. 제곱을 먼저 구해야 된다.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합의 제곱에서 곱을 4개 빼는 형태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도대체 이걸 왜 또 설명을 하느냐? 문제에서 두 근이 나와 있고 두 근이 각각 P랑 Q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럼 따라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거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작성하기를 일단 합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를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예분의 예다. 즉 4다.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P 곱하기 Q 즉 예분의 예, 즉 마이너스 K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그랬을 때 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요 세 점을 그냥 대략적으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A 좌표가 P인데 이게 큰 거죠. 그럼 여기 A가 있겠죠. A 0,P 그다음 여기 어디에 B가 있겠죠. 얘가 0,Q 그런 다음에 뭐 엄밀히 따지면 곱이 지금 음수니까 B는 여기 있는 게 맞긴 합니다. B 여기 뭐 0,Q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C K, 0 그럼 삼각형이 생겨 먹었기를 다음같이 생겨 먹었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랑 결국에 지금 여기가 밑변이죠. 밑변 큰 놈 빼기 작은 놈이니까 P 빼기 Q 그 다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이만큼이죠, 높이가. 높이는 지금 k. 그럼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정의하기를,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대해서 밑변 p-q 곱하기 높이 k다 라고 썼을 때 p 빼기 q가 등장했죠. p 빼기 q는 보니까 합과 곱이 제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물어볼 값이었다 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p-q를 정의하기를 p 빼기 q라는 거는 한 번에 구할 수는 없다. 이거의 제곱을 먼저 구하자. 이거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합의 제곱, 즉 p 플러스 q의 제곱에서 곱을 4개 빼자. 마이너스 4 pq다. 얘를 대입해주게 되면 16 플러스 4k죠. 그럼 따라서 p 빼기 q는 지금 양수죠. 예, 큰 놈 빼기 작은 놈이니까. 그럼 p 마이너스 q를 정의하기를, p 빼기 q를 정의하기를 이 값은 루트에 대해서 요만큼이다. 그럼 이 루트 안으로, 루트 밖으로 벗겨주게 되면 2배에 대해서 루트 안에 들어갈 값은 4 플러스 k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대입해주게 되면 2분의 1에 대해서 p 빼기 q가 지금 2 루트에 4 플러스 k다. 다음 곱하기 k는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k 곱하기 루트에 대해서 4 더하기 k다. 이 값이 문제에서 자연수가 나오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요만큼에 있는 값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제곱수가 나와야겠죠. 제곱수. 그럼 4 플러스 k가 제곱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제곱수 중에 9가 있겠죠. 9. 그럼 k 값이 5일 때 5k 될 거고 그 다음 제곱수인 16은 k 값이 10을 넘어가서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k 값은 얘가 9가 되는 순간, 즉 k 값은 5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 45번의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약수의 개수가 a인 15보다 작은 자연수 n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해봐라 했는데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의 개수인 a-4는 0이 돼서 안 된다는 조건을 쓰려고 보니까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생략하고 문제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는 0이 성립하겠죠.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해주게 되면 a-4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해주게 되면 마 3a 플러스 12는 0이 나오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a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지금 마이너스 6a죠. 마이너스 6a 그 다음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이다. 그 값이 0이다.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4, 2 내렸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a 값은 2. 근데 a 값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a 값은 약수의 개수다. 그러면 얘는 약수가 2개인 15보다 작은 자연수란 거죠. 그럼 약수가 2개라는 거는 결국에 그 자연수 n은 무슨 수다? 소수다라는 거죠. 소수. 그럼 15보다 작은 소수를 구해주게 되면 2가 있을 거고 3, 그 다음에 5, 7, 8, 9, 10, 11, 13까지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주게 되면 여기까지 10이죠. 여기까지 10. 그 다음에 얘랑 얘 묶어서 20이죠. 20 플러스 20. 그 다음에 11.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41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48번의 최종적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중근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판별식 D가 0이다 가 떠오르셔야겠죠. 아니면 요것도 괜찮습니다. 중근을 갖는다면 완전제곱식을 묶여야 되는 거니까 얘 완전제곱을 묶었을 때 나오는 개수인 1이죠. 1. 그래서 K-5가 단번에 1이다. 그렇기 때문에 K값은 6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 그냥 판별식 쓰셔도 됩니다. 근데 X에서 지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적용하기를 4분의 D는 반띵의 제곱이다. 1.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죠. 그러면 막 K 플러스 5. 그럼 이 값이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K 값이 6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어서 보시면은 이번에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겨본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최고차 개수인 x제곱의 개수인 k-2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즉 k값은 2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쓰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k값은 6이라고 정했으니까 k자리 6을 대입해주게 되면 4배에 대해서 x제곱 하나 나올 거고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랑 2 내리고 3, 1
내려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근해 공식을 써주셔야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근해 공식을 작성하기를 짝수 근해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짝수 근해 공식은 a분의, 즉 4분의 요거 반띵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루트 안에 들어갈 건 요거 반띵의 제곱이다. 1 곱하기 2 곱하기 얘죠.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2. 그럼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그냥 여기가 1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해는 얘가 되겠죠. 얘. 요만큼. 그래서 49번의 최종적인 답은 x 이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2의 2차 방정식 풀이 1은 요 51번 문제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보시면은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럼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일단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판별식이 0이다 떠오르셔야겠죠.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x에서 짝수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정의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반띵의 제곱 즉 36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네들이죠. 그러면 8 플러스 루트에 대해서 k다. 근데 그 값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안의 값이 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루트의 k가 4다. 그럼 k 값은 이걸 제곱한 거니까 16이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럼 k 자리에 16을 대입해주게 되면 식이 이런 식으로 생겨먹겠죠. k 자리에다가 16 집어넣으시게 되면 3x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의 x 그대로 있을 거고 16 집어넣으면 플러스 12죠. 플러스 12는 0이다. 그럼 얘를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x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4x 그다음 플러스 4는 0. 얘를 완전적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그럼 따라서 m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얘 두 개를 빼라 했으니까 답은 14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풀이는 얘가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의 형태로 식이 묶여야 되는 거니까 얘를 양변을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은 x의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루트 k가 있을 건데 그 값이 0이다. 보자마자 얘가 완전 제곱으로 묶이려면 결국에 요만큼의 값은 여기를 완전 제곱으로 묶었을 때 나오는 그 2의 제곱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그냥 4다. 그럼 따라서 3분의 8 플러스 3분의 루트 k가 4다. 그럼 얘가 4가 나오기 위해서는 4라는 건 결국에 3분의 10이죠. 10이다. 그럼 따라서 루트 k가 마찬가지로 4가 나와야 된다. 그럼 k 값은 16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자마자 한 번에 얘는 결국에 x-2의 제곱으로 묶일 거니까 m 값이 2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빼주시면 답은 14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